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 더 상승할 수 있는 근거들을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몬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상승 채널 하단부에 대한 리테스트를 끝냈고 상승 추세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감기가 걸려서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을 텐데 양해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대선 이슈는 끊이질 않고 있고 시장도 이를 유심히 지켜보는 모습인데요. 바이든은 사퇴하였고 현재 미국의 부통령인 해리스가 민주당 측 후보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 후보들의 프로필을 보실 텐데요. 트럼프는 78세 백인 남성이고 해리스는 59세 흑인의 동양인 여성입니다. 먼저 트럼프는 다이아 수저입니다. 반면 해리스는 자메이카인 아버지와 인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전형적인 미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해리스가 대단한 부분은 최초의 흑인 여성이 들어가는 일들을 많이 해냈다는 것인데요. 캘리포니아 지방검사직과 법무부 장관으로 임기를 보냈고 상원의원과 미국의 부통령직위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많은 자산으로 부동산 사업에 성공한 트럼프는 2016년 대통령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중년 흑인 여성이라는 이미지의 해리스는 고령의 백인 할아버지의 이미지인 트럼프와는 확실히 대조되는 흐름이라서 중도층 공약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매번 스캔들에 시달리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전직 검사이자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해리스와의 대결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이 되기엔 정치판에서의 업적이나 존재감이 약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봐야겠지만 둘 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알트코인 지수는 16 부근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올해 들어 2회 정도 찍혔던 16이라는 수치가 이번에 한 번 더 찍힌 것이고 이는 바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이후의 거래량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의 유동성이나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 지표는 비트코인의 매수와 매도 압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해당 매도 압력이 의미하는 바는 정직한 조정이 아닌 최근 비트코인은 마운트 곡스의 악재와 채굴자들의 매도 뉴스로 하락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현물 보유량은 4일 동안 45만 1000개 유출이 있었습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도량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엔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풀려있는 전체 물량 대비 절반이 넘었는데요. 현재는 블랙록의 물량이 그레이스케일보다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레이스케일이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블랙록이 전부 받아먹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펀딩비입니다. 펀딩비는 시장의 심리를 잘 보여주는 수치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시장은 상승을 부정하는 심리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과 7월 7일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현재 개미들은 아직 진정한 상승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세력들은 이를 역이용하여 개미들에게 포모를 안겨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나왔던 하방 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뉴스로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이 심화되었다는 지표로 봤을 때 상승해봤자 어차피 악재 하나로 떨어질 건데 떨어지면 사자면서 자리를 기다리는 개미들이 많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세력들은 절대 개미들이 기다리는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개미들이 똑똑해진 만큼 세력들은 더 악랄해질 것이기에 개미들이 포모를 느끼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니 더 큰 상승을 앞두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적인 근거로는 USDT의 유입량 증가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USDT는 자칭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불리는데요. 해외에서는 USDT로 암호화폐를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 즉 총알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수치는 22년 연말 이후 최대치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온체인 지표로 봤을 때 알트코인은 바닥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이후 이더리움의 거래량은 월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최근에 있었던 매도 압력은 단순한 뉴스로 발생되었을 확률이 크다. 그레이스케일의 매도는 악재로 보기 힘들다. 펀딩비로 보면 사람들은 현재의 강세장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 세력들은 개미들이 포모를 느낄 수 있도록 가격 상승으로 견인될 가능성이 있겠다. 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USDT의 유입량은 22년 연말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주는 발표가 많습니다. 인베스팅닷컴을 참고해서 중요한 발표들만 가져와 봤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주목해볼 만한 발표는 이렇게 6가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에 가장 큰 파급력을 미치는 미국의 기준금리 발표와 고용지표가 중요하겠는데요. 그 이후로는 현재 시장은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8월 1일에 금리 발표가 이루어지고 나면 다음 금리 발표는 9월 19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용이 그만큼 안정화되는 흐름이 나와야 9월 인하 확률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대부분 알 법한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몰려있는 상황이고 기업들의 실적은 PPI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온다면 나스닥의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이고 나스닥이 상승하면 증시로 돈이 몰리면서 암호화폐 시장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금리 인하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연준에서
기업 경제가 견고하다는 것을 확인할 만한 재료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도 장기적으로는 모든 자산 시장에 대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발표들이 대거 예정되어 있다. 이번 주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이 좋겠고, 안 좋게 나온다면 생산자 물가지수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과론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온다면 증시에 돈이 몰릴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악재에 속할 수 있지만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호재에 속하는 재료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보고 있는 관점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몬이었습니다.